30년 넘게 소아정신과 진료실에서 60만 명의 부모와 아이를 상담하며 깨달은 것이 있다. 바로 육아를 잘하는 부모들은 대화를 잘한다는 것이다. 대화를 잘하는 부모들은 대화를 통해 아이에게 삶의 비전을 제시하고 더 넓은 시야를 만들어준다. 어떻게 해야 아이와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1. 적당한 말은 삼켜라.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내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그때마다 입에 맴도는 잔소리를 삼켜야 한다. 부모의 생각을 사사건건 모두 이야기하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말의 힘을 빼앗는다. 반대로 평소에 잔소리를 하지 않으면 아이는 부모가 하는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예컨대 책상 정리 좀 해 라는 말과 게으름 피우지 마라 라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 더 중요한 가치인 게으름 피우지 마라가 아이에게 힘있게 전달되려면 책상 정리 좀 해 라는 말은 삼킬 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게으름 피우지 마라가 책상 정리 좀 해와 같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아이에게 하는 말 중에는 부모의 편의를 위해 하는 말이 생각보다 많다. 어떤 아빠는 아이가 문지방에 서 있는 걸 극도로 싫어해서 매번 잔소리를 했다. 그러나 이 말은 아이 성장에 꼭 필요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저 부모의 취향과 관점을 강요하는 말이다. 아이를 혼내기 전에 정말 아이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인지 내 편의를 위해 하는 말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사소한 행동에 대한 말은 되도록 삼켜야 꼭 가르쳐야 할 가치를 분명히 전할 수 있다. 2. 아이의 감정을 실황 중계하라. 아이들은 3-4살이 되면 감정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때 아이가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게 해야 한다. 감정을 잘 표현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려면 어릴 때부터 부모가 아이의 기분을 대신해서 말로 표현해주면 좋다. 아기가 밖에서 난 소리 때문에 놀라서 울었다고 해보자. 아이는 자신이 어떤 감정인지 알지 못한다. 이때 현명한 부모라면 아이를 이렇게 달랜다. 아이고, 우리 아기 놀랐구나. 밖에서 큰 소리가 나서 무서웠구나. 이런 식으로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대신 말해주면 아이는 자기 감정이 무엇인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아간다. 꼭 아이 본인의 일이 아니어도 좋다. 길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자전거에 부딪혔다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 어머, 저 아이는 굉장히 놀라고 아프겠다. 자전거 탄 할아버지는 얼마나 미안할까? 이렇게 부모가 아이의 생각과 감정을 실황 중계해주면 아이는 상황에 맞는 감정과 표현을 배울 수 있다. 3. 좋은 엄마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자. 유독 아이와 대화를 못하는 엄마 중에는 좋은 엄마 콤플렉스에 빠진 엄마들이 많다. 좋은 엄마 콤플렉스는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으며 그것이 삶의 유일한 목표인 것을 말한다. 원래 열등감이 있거나 육아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진 엄마들이 이 콤플렉스에 빠지기 쉽다. 이들은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아이를 통해 채우려고 하고 아이가 사랑받으면 자신이 사랑받는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은 좋은 엄마 콤플렉스에 빠진 엄마들이 자주 보이는 증상이다.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표가 되면 아이가 뒤처질 때 매우 불안하다. 아이는 못난 자신을 숨겨줄 방패막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고 통제한다. 아이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결국 엄마와 대화의 문을 닫아버린다. 그러다 아이가 자라서 점차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엄마는 극심한 우울과 공허함에 빠지게 된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면 스스로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지 먼저 점검해보자. 그래야 왜곡된 모성으로 엄마와 아이 모두를 망치지 않을 수 있다. 4. 아이에게 예측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주어라. 육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에게 예측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양육 환경이 자주 바뀌거나 부모의 감정 기복이 심하면 아이는 우울해하거나 불안정 애착 증세를 보이기 쉽다. 특히 부모의 감정 조절은 무척 중요하다.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나쁜 감정을 무조건 억압하기보다는 감정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내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은 쉽게 없어지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다. 걷기나 러닝, 등산으로 몸을 움직이면 부정적인 감정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나는 직장에서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집에 들어가기 전에 동네를 걸으며 나는 지금 아이를 만나러 간다 라고 되뇌인다. 그렇게 몸을 움직이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며 나쁜 기분으로 아이를 대하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기분 도표를 만드는 것이다. 기분 도표는 매일 기분을 측정하여 기록하는 것으로 내가 진료실에서 우울증 환자들에게 쓰는 방법이다. 우선 자신의 기분의 정도를 0부터 10의 숫자로 측정하여 적는다. 기분이 나빠진 이유도 생각나는 대로 적는다. 지금 기분이 4점이라면 무엇 때문에 기분이 나쁜지, 6점으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6점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써본다. 이 방법을 반복하다 보면 자신을 올가매는 나쁜 기분에서 벗어나 일상을 긍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잔소리 없이 아이를 바꾸고 싶다면, 부모가 행복하게 육아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부모의 대화법을 공부해야 한다. 0살부터 사춘기까지 한 권으로 끝내는 자녀 대화의 모든 것. 현명한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대화법.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